예, 다음 몇 개의 슬라이드에서 어, 전기화학적인 기법 중에서 매우 강력한 기법인 크로노 암페로메트리와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를 이용해서 미생물 바이오필름을 이 특성을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곳에서 아주 굉장히 이제 유명한 논문 저널인데 여기에서 따와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 미생물 바이오 필름이 잘 형성됐는지 전기학적으로 활성을 잘 띠는 상태로 이제 변환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크로노 암페로메트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 이름이 그대로 이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 하면은 시간이란 뜻이죠. 암페로메트리, 암페로 하면은 전류고 메트리 하면 측정하다는 뜻이니까 그 시간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제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에노드가 있어요. 물론 캐스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적은 에노드니까 에노드에 이제 미생물들이 잘 달라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전류는 이게 이제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전자가 비록 기질이 이제 산화가 되어도 전자가 전극으로 잘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니까 여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뭐 분도 아니고 초도 아니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장착해 놓고 여러분 뭐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전류가 조금씩 증가하죠. 또 증가해요. 증가했다가 좀 감소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크로노 암페로메트리다. 그리고 이런 요런 그림을 크로노 암페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이제 보니까 쭉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류가 갑자기 쭉 떨어졌죠. 왜 떨어졌겠어요? 이때는 어, 이제 기질이 다 산화돼서 더 이상 산화될 기질이 남아있지 않아서 전류가 당연히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기질을 여보세요, 서브스트레이트 어디션 기질을 다시 이제 첨가하면은 쭉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뭐죠? 기질의 양은 일정해도 미생물이 기질을 더 많이 활용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다 전고로 이동했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기질이 다 소모가 되면은 또 전류가 저 제로 가까이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크로노 암페로메트리인데 근데 이 크로노 암페로메트리의 각 지점에서 우리가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라는 테크닉을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요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테크닉은 매우 강력한 테크닉이에요. 그죠? 어떤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알아낼 때 이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근데 전압을 한번 이렇게 쭉 스캔을 해요. 갔다가 그죠? 이때 전류가 흐르죠. 근데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합니다. 그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네요. 왜냐면 이게 열려 있으니까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거꾸로 원상태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뭘 할 수 있냐?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환원이 되면 다시 할 때 또 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전극 반응 속도도 이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고,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요 지점, 그러니까 전류가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때는? 이때 전극 표면에 형성된 이 바이오필름이 미생물 바이오필름이 굉장히 액티브한 상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0부터 한번 시작합시다. 이때 쭉 스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게 증가했죠. 그죠? 여기서 다시 거꾸로 돌리니까 다시 원상태 비슷하게 다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는 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미생물 바이오필름이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서 전압을 이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0.5V에서 시작해서 쭉 더 양이 쪽으로 가니까 쭉 산화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만 가지고서는 이게 여기에서 뭔가 여기 각 과정마다 뭔가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산화하는 반응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죠, 그죠? 음?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미분을 합니다. 미분.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전류를 요 전압에 대해서 이 커브니까 한마디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요 위에 부분이 미분한 것이 요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뭔가가 피크가 있고 여기에도 또 뭔가 피크가 있죠, 그죠? 여기서 거꾸로 스캔했을 때도 미분하니까 요 피크 하나, 둘, 요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최소한 요 피크는 뭡니까? 어, 요거에 해당되고, 그죠? 요 피크는 요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두 가지의 산화하는 과정이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과연 그것이 어떤 과정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생물에 관한 좀 지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대개 이제 이걸 뭘로 치냐면은 그 효소 있죠, 효소. 사이토크롬 효소가 이때 산화 환원을 잘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것이 여기서 나타난 걸로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여러분 요걸 보시면 돼요. 요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죠, 여기 어, 요 상태, 전류가 거의 제로로 떨어진 요 상태에서 요 사이클릭 볼타메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 상태는 굉장히 이제 전류가 떨어지니까 이때는 사이클 볼타메트를 해도 흐르는 전류가 별로 크지 않죠. 요거 보세요. 이거는 0에서 한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넘게 한 23 그 정도 흘렀는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서 0에서 여기 겨우 흐르는 게 약 4 마이크로 암페어밖에 안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이 다 산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별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 기질은 이미 없으니까 뭐 다른 과정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미분을 합니다. 그럼 밑에 게 이제 미분 형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하나, 둘, 뭐 세 개 이런 것들이 뭐 있죠. 피크가 이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나, 둘, 세 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하나 자세히 보면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런 피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피크가 과연 무엇이냐? 이 피크가 과연 무엇이죠, 이게요? 그것은 이 전기학적인 방법만 갖고는 몰라요. 전기학적인 이런 기법은 그냥 전압과 전압에 따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미생물에 대한 그 정보를 그죠? 생화학적인 정보, 생리학적인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되게 그런데 사이토크롬이 다양한 사이토크롬인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기지를 다시 첨가했어요. 그때 쭉 올라가죠. 그죠? 그게 좀 전류가 증가합니다. 또 이때 한번 재본 거예요. 이때 재봤더니 어때요? 여기 사이클릭 볼타메트를 해서 이걸 다시 미분했더니 여기. 자, 보세요. 이게 전류가 상당히 크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전류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분하니까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충 보면 이게 큰 산화하는 피크가 한 쌍이 아주 시메트릭한 그 한 쌍이 여기 보인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것으로부터 전기화학과 그리고 그 해당 그런 시스템, 그죠? 미생물에 관한 이제 그 지식을 서로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한 해석을 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생물 바이오필름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학적인 기법 그 중에서도 크로노 암페로메트리와 사이클릭 볼타메트리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잠깐만요. 이제 생략했는데 그럼 다시 우리가 먼저 앞으로 돌아가서 이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압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시간 대신에 전류로 보면은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입니다. 왔다 갔다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흐르는 전류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의 축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압의 축으로 표현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 굉장히 리버시블하다. 그러니까 가역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잘 들어가기도 하고 잘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볼타모그램이 얻어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샤프한 피크가 있어 여기 쭉 줄여들다가 여기서 다시 전압을 돌리면은 역반응이죠. 요게 이제 산화면은 역반응 환원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산화 환원 피크의 크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농도도 알 수 있어요. 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피크의 커런트는 이런 아주 좀 복잡한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C가 농도죠. 농도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산화 피크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환원 피크가 나오면은 아, 이 물질은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된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산화 피크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역으로 포텐셜을 돌렸는데 아무 피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산화는 되지만 환원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가역적인 것이 아니고 비가역적이다. 즉, 이 리버시블하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또 이제 요 피크의 요 위치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요 피크와 요 피크가 딱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큼 벌어졌느냐? 요게 이론이 있어요. 요게 요 피크의 그 간격 그 전압이 n분의 57mV n은 뭐죠? 이게 이제 해당되는 전자 개수가 되죠. 이것과 비슷하면은 이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 빠를 거예요. 상당히 빠르고 반면에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가서 요게 뭐 산화 캐스도니까 이게 환원이 되어 있네요. 요 환원 피크와 또 역으로 돌렸을 때 산화 피크가 나타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역적인 반응이긴 해도 요 피크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이저 비가역성이 크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여기 D 있죠. D가 뭐냐면은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예요. 디퓨전 코에피션트. 어떤 물질이 산화나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벌크로부터 전극 표면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흔들어지지 않으면은 디퓨전에 의해서 이게 이동을 해요. 그죠? 디퓨전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디퓨전이 얼마큼 빨리 되느냐 그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요 디퓨전 코에피션트입니다. 이게 요것도 정확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는요 상당히 작습니다. 되게 작아요. 되게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전기학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이렇게 실험 한 번만 하면요 아주 정확하게 이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장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 교과서 이제 그림 4.6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따온 건데요. 글루코스를 기질로 하는 부유 미생물의 순환 전화법이다. 그죠? 순환, 그러니까 사클릭 전화법이요. 볼타메트리.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양으로 스캔에다가 거꾸로 돌리고 여러 번 한번 스캔한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여기 커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근데 여기 까만색은 그냥 저 뭐야 이 전거 집어넣고서 직접 한번 넣자마자 그린 거고 요 빨간색은 30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녹색은 120분 지난 다음에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부터 보고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요 볼타모그램 요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추론. 그죠? 잘 보시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여기 피크가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산화할 때 두 개가 있고 거꾸로 돌릴 때 요거에 해당하는 피크가 여기에 또 나타나죠. 또 이쪽에 산화에 해당하는 환원 피크가 또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적어도 두 쌍의 산화 환원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이쪽 이렇게 서로 이제 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쌍, 근데 그럼 어떤 전압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의 평균 전압을 취하는 겁니다. 그죠? 평균 전압을 취해 이렇게 피크 포텐셜 여기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저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취해요. 그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포멀 포텐셜이다 이렇게 왜 이제 다시를 여기 프라임을 이게
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포멀 포텐셜 값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미생물 내부에 어떠한 그저 산화 환원 쌍이 작동하고 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저 사이토크롬 효소로 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소의 이제 산화 환원 전압, 저 포멀 포텐셜을 알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여기서 어떤 효소가 여기서 작동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미생물이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다 요 두 쌍의 피크가 다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원심 분리로 미생물을 씻으면은 말이죠. 여기 마이너스 170mV 요 피크 쌍은 사라지지만은 요것은 이것은 피크가 남아 있다.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원심 분리 미생물을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어, 미생물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지 않은 거가 요거에 되는구나. 그죠? 용액 중에 있는 물질일 수가 있구나.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기화학과 또 미생물, 그죠? 이렇게 연료전지 또 키우면서 이제 표면 특성과를 연결시키려면은 우리가 양쪽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비학적인 지식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미생물에 관한 지식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종합적으로 돼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어요. 요 유명한 저널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뭐 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